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유산균은 꼭 먹어야 할까? 유산균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산균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생활 필수품으로 유산균은 무조건 집에서 다 드시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게 막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조금 드시면 좋다, 저런 분들이 드시면 좋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오늘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유산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몸에서 유산균이 사실 구체적으로 가는 곳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장에 가죠. 정확히는 이제 소장과 대장에 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냥 제가 소장, 대장을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원래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주된 역할은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잘게 분해를 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당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흡수하는 기관이 소장에 있는 융털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소장이 우리 몸 소화기관의 길이로 봤었을 때 표면적도 그렇고 굉장히 큽니다. 크고 길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융털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이 저희가 수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리게 되면, 소화기관한테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여기서 흡수를 할 때 이렇게 문이 있다 그랬어요. 각자의 문. 막 일괄적으로 한 번에 소화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문은 탄수화물문, 어느 문은 지방문, 어느 문은 비타민문, 단백질문, 이런 식으로 각자가 흡수를 하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심사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산균이 여기가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열려있는 외부와 내부의 통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산균 중에서도 유익균,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건 유익균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여기가 출입국 심사되고 우리 몸으로 봤었을 때는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침입자들도 들어오기 너무 쉽겠죠. 그래서 그게 유해균. 그래서 유해균들이 나도 여기 들어가야지 하고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간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균. 그래서 여기는 유익균이 30%가 있고요. 유해균이 또 30%가 있고요. 중간균이 40%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들어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7대 3이 참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게 이 개념이에요. 이 중간균들은 유익균이 유리하면 일로 가요. 근데 반대로 유해균이 유리하면 일로 가요. 박쥐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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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느냐, 장내 환경이, 그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익균은 얘네들을 보충해주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고, 식이섬유를 그럼 왜 잘 먹어야 되느냐, 이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들이 어쨌든 얘네들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해균은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진짜 우리가 막 정크푸드를 먹는다던가 인스턴트를 먹는다던가 뭘 먹었을 때 얘네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증식이 빠르고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유익균은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라고 표현되는 것들만 먹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요즘의 식습관들을 보면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잘 먹고 있는가, 먹었을 때 어차피 소화 흡수 안 되고 이게 변으로 배출이 될 건데 내가 그걸 왜 먹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려가서 소화기관에서 장내 변의 양도 늘려주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또 먹이가 되어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못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먹게 되죠. 그쵸?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식이섬유를 먹게 되고,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얘네들이 식이섬유를 잘 먹어줘서 증식이 잘 되면 사실 유산균을 자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먹으라 그러죠. 왜? 우리 장내 환경이 유익균을 억지로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환경이 요즘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유산균을 내가 장내 환경이 좋고 잘 먹어주고 있으면 사실 유산균 잘
꾸준하게 안 드셔도 환경이 잘 컨트롤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유산균 자체를 먹어주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도 먹어주기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내 장내 환경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변을 봤는데 나는 진짜 너무 뭐 황금 색깔의 변이라던가 너무 좋으면 좋은데 나는 뭐 설사를 한다던가 뭐 토끼에 비슷한 변을 본다던가 변의 색깔이 막 빨갛다던가 뭐 묽다던가 안 좋다던가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내가 판단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일단 그리고 유산균이 요즘에 현대사회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유도 원래 이 장내 환경이 엄마를 많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분만을 했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다음에 어머님들이 한 템포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줘서 확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의 머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위로 가지 않고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 코랑 입으로 어머니들의 이 균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내에 증식이 되면서 이제 어머님들의 장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분만 안 하고 막 제왕절개 같은 거 하면은 면봉 같은 걸로 어머님이 이렇게 균을 묻혀서 겨드랑이, 뭐 코, 입 이런 데 묻혀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의 균들을 이렇게 복제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흡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산균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을 먹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요구르트를 먹어 뭘 먹어 먹는 것 자체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소장까지 대장까지 잘 갈 수 있느냐도 과학력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나는 100억 개짜리를 먹어 1000억 개짜리를 먹어 몇십억 개짜리를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내 몸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증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배합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유산균의 판단 기준으로서 하나 또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사실 80% 이상의 면역을 담당하는 게 이 장. 그래서 이 유산균이 얘네들을 여기다 제대로 못 들어오게 잘 관리 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의 70%, 80%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흉선에서. 이 흉선은 이제 조금 더 자랐을 때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면역이 약한 이유가 처음에 이 유산균, 이 장내 환경만으로도 면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의 80%를 담당하는 장이자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도 사실 장에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잘 웃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여기랑도 조금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유산균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 더 이제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유산균은 왜 먹어야 되는가, 꼭 먹어야 되는가 이 조금 짧은 8분 정도의 영상만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